최근 방영된 고려거란 전쟁 23화에서 요나라의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 고려 측에 억류당하는 장면이 등장했었는데요. 드라마에선 이름이 따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장기간 억류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요나라의 황족인 야율행평입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야율행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나라의 역사서인 요사에는 이름이 야율자충으로 나오는데요. 요나라 측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묘사의 내용대로 야율행평이 아닌 야율자충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사 야율자충 열전에 따르면 그는 요나라의 반개 황족 집단인 중부방 출신으로 박학다식하고 문장에 능하였으나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벼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라의 6대 황제인 성종이 야율자충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그를 불러 수기에 보임시켰다고 하죠. 그리고는 고금의 칠안에 대해 그에게 자주 물어왔는데 그때마다 야율자충이 숨김없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성종의 총애를 듬뿍 받으며 중승직에 제수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음에도 앞으로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던 야율자충은 얼마 뒤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되면서 인생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1010년 11월에 발발한 제2차 요율전쟁은 요나라의 성종이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의 친조 약속을 받고 1011년 1월에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012년 6월 고려 측에서 사신을 보내와 사실상 친조 거부를 선언하자 요성종은 크게 분노하여 고려의 강동 6주를 빼앗겠다고 통보하였죠. 이후 성종은 1013년 3월 고려의 사신을 보내 강동 6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에 파견된 인물이 바로 야율자충입니다. 야율자충은 이후 그해 7월에도 고려에 파견되어 강동 6주를 반환할 것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고려 측은 당연히 그의 요구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강동 6주를 요나라 측에 넘겨줄 경우 추후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된다면 지금의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요나라군을 방어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이 평지라 서경을 제외하곤 방어에 적합한 요충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요나라군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것이고 결국 고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요나라 측에 더욱 납작 엎드릴 처지가 될 것이 뻔했죠. 사실상 항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율행평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이로 말미암아 권신들이 자주 그를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야율자충은 결국 외직으로 쫓겨나 상경 부유수에 임명되었다고 하죠. 이후 1014년 10월 요나라의 장수 소정렬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의 흥어진과 통주를 공격하면서 양국 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요나라군은 흥어진을 지키던 장군 정신용에게 패배하여 수많은 사상자만 남긴 채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015년 1월에 다시 흥어진과 통주를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고려의 장수 고적외와 조익 등에게 패배하여 또 퇴각해야만 했죠. 또한 그해 3월이 되자 이번에는 고려의 용주를 공격했는데 기록에 용주가 함락되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요나라군이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1014년 말과 1015년 초에 벌어진 양국 간의 국지전은 고려 측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이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외직으로 내쫓았던 야율행평을 다시 고려에 보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요나라군이 전쟁에 패배한 직후 파견되었기 고려 측이 강동 6주를 넘겨줄 일은 더더욱 없었죠. 게다가 고려의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논의한 뒤 오히려 야율자충을 고려에 억류시켜 버렸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진적, 이해군, 완도명, 윤영, 왕좌섬 등이 요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당해 귀국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요나라와의 국지전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이 생긴 고려 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율자충을 억류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앞서 고려의 사신으로 다녀왔다가 외직으로 쫓겨났었는데 이번에는 고려의 억류까지 당해버렸으니 고려와의 악연이 참 남달랐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야율자충은 고려에 억류되어 있던 동안 매번 임금과 어버이가 생각날 때며 그때마다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를 서정집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어느 날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즐기다 갑자기 고려에 억류되어 있는 야율자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율자충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있을까? 성종이 직접 이렇게 걱정했던 것을 보면 야율자충이 요나라 측에 꽤 중요한 인물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야율자충은 이후 제3자 율전쟁이 고려의 대승으로 끝난 직후인 1020년에 고려 측이 그를 송환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묘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성종이 직접 교회까지 나가서 그를 맞이한 뒤 함께 수레에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성종은 대신들에게 연회를 열어 그를 위로하라고 명한 뒤 궁궐 안에 며칠 동안 머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그를 승진시켜 주려고 했죠. 짐이 장차 경을 특별히 추밀로 삼으려는데 어떠한가? 그가 고려와의 전쟁 과정에서 거둔 성과가 딱히 없었음에도 고려에 억류되어 오랫동안 고생한 것만으로도 높은 공으로 인정받았었나 봅니다. 그러나 야율자충은 이렇게 말하며 성종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신은 재주가 없사오니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성종은 그를 이마겸 지척은사로 삼았으며 조서를 내려 외척의 딸을 아내로 삼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야율자충이 고려에 억류되어 있던 동안 그의 동생인 야율소가 죄를 지어 가산이 정몰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율자충이 돌아오고 난 뒤 성종이 횡장을 회복시키고 몰수당했던 가산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율자충의 고난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수학탁 등이 성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학탁은 1017년에 고려의 흥화진을 공격하였다가 고려 측 장수인 견일, 홍관, 고해 등에게 패하여 퇴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야율자충이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자 수학탁 등이 그를 헐뜯었다고 합니다. 이에 야율자충은 결국 성종의 도요움을 사게 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죠. 이후 그는 수년 뒤에 외직인 내완성의 책임자로 임명되게 되는데 여기서 내완성은 요나라가 고려와 여진족을 압박하기 위해 압록강의 검동도에 축성한 성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보안군과 소덕군 두 군의 절도사직을 역임하게 되죠. 이후 요성종이 사망하자 야율자충은 성종의 빈소에 와서 엎드린 뒤 이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신은 폐하의 성총을 입었으나 도중에 음해를 받는 바람에 경마에 보답을 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고는 도중에 기절해 버렸는데 이에 요나라의 다음 황제인 흥종이 의원을 보내 그를 치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야율자충은 이후 흥종에게 이렇게 간언하였다고 합니다. 국국, 시중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 제대로 하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복이란 연호는 당나라가 사용한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런 연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권신들이 그를 미워하여 부임지로 돌려보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외직으로 쫓겨난 그는 얼마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